학습 안내와 학습 전략 일곱 번째 시간 프로젝트가 일곱 번째 탑 마이너스 세 번째 P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학습 프로젝트 조직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화해야 되겠죠.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이르다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빨리 시작하면 또 프로젝트를 마칠 때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적당한 시간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결정을 찾아내야 됩니다. 시간을 캐내야 되겠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혹은 논문으로 에세이를 어느 정도 길이로 할 것인지 결정하시고요. 또 연구할 자료가 얼마나 어려운지 난이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일찍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수행할 시간을 결정했다면 프로젝트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잘게 쪼개셔야 돼요. 분절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런 직무에 대한 학습 일에 대해서는 공부에 대해서 이 계획표가 우리와 우리 각자의 프로젝트를 조직하는데 마쳐야 할 날짜를 하나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가 있겠고 방법이 있겠죠. 또 언제 할 것인지 그런 점들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는 스마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피스픽 구체적으로 measurable 측정할 수 있는 attainable 도달 가능한 relevant 적절한 tractable 우리가 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차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는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도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판적인 경로도 찾아가셔야 돼요. 어떤 것을 설정한 것이 그래서 퍼트라는 것이 설정되는데 그것은 바로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앤드 리뷰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계획하는 조직을 관리 방식을 잘 잡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좀 딱딱한 내용이네요, 그죠? 자, 프로젝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워드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파워포인트, 프레지, 동영상 자료 다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성에서 이런 개발하는 무대 어디에서 할 것인지 설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순서, 타임라인, 데드라인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선생님과 또 체크해보고 확정하는 자료 때는 종종 필요한 대로 선생님한테 체크를 해 가시면 되겠죠. 프로젝트를 조직하기 위해서 연구할 자료들은 어디서 얻으면 될까요? 첫 번째로 교과서, 그 다음에 도서관 가서, 또 현장에 맞는 데 가서 필요한 거 따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를 하는데 이제 발견한 것을 분석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참고서에서 또 다른 것들을 좀 발견해 가시고요. 또 이거 프로젝트를 연구하는데 맹점을 좀 발견해 봐야 되겠어요. 너무 우기는 것인지, 또 도와줘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이제 윤곽을 잡아 가셔야 되겠죠. 네 번째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쓰기하고 또 편집을 하고요. 또 문서 발표하기 위해서 문헌 달기하고 참고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를 잡았다면 개별 주요점들을 주제를 또 잡아가야 되겠죠. 시작하는 구절이 가장 중요하겠죠. 본문, 그 다음에 마치는 주장, 진술 이렇게 해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도달 가능한 적절한 거, 또 실제로 어디에 내가 프로젝트 하서 무대에 들어가서 실제로 트랙을 깔고 뛸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검토하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요약해요, 리허설, 발표 연습하시고 최종적인 결과 발표를 하면 또 축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빛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잘 준비했다면 프로젝트를 잘 준비했죠. 일찍 시작하고 수행할 시간을 결정하고 또 잘게 쪼개서 스마트하게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도달 가능하게 적절하게 또 실제로 표현 가능하게 한 것이죠. 너무 이상적으로 잡은 게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차를 잡았죠. 여러 도구들을 잡고
그리고 선생님과 체크도 해보고요. 또 교과서, 도서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 연구하고 또 연구된 걸 허점을 또 보강을 해가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중심을 주제를 잡고 개별 주제도 잡고 또 시작하는 구절, 본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들 다 잘해놓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정 하나가 빛날 때 결과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실로 돌아와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표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우리 각자의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주요 생각, key thinking이죠. key idea 맵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점 잡힌 거, 그리고 혹은 어떤 논쟁이 있을 거다. 그걸 통합해서 결론을 지어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될 걸 예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질문 받을 때 대답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 내가 생각한 방향과 찬반 토론이 될 때도 접근하면서 또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시키면서 또 설득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질문을 위한 시간을 남겨야 돼요. 10분이면은 3분 정도는 뭐 질문할 시간을 남겨둬야 되겠죠. 짧게. 뭐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럼 5분이나 7분 남기면 좋겠죠. 그래서 5분, 7분 동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프로젝트의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걸 친구들이, 선생님이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면접관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담긴 내용들은 사적이지 않은 관련된 지식들이 모두 배경 지식이 담기면 돼요. 그리고 결론에 멋지게 도달하고요. 발표에 있어서는 우리 각자의 좀 매너 있게 해야 되겠죠. 또 청중들을 존중하면서 잘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질문을 위해서 우리 각자 가진 정보를 좀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각적인 보조기구와 미디어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발표장에 들어가면 하드웨어가 우리 각자의 소프트웨어와 부합되는지 일찍 사용해보고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문서의 버전이 또 이 소프트웨어 버전과 부합되는지 꼭 확인해 봤어야 되겠죠. 그래서 떠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컴퓨터화된 파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거 하드 드라이브에서 뭐 웹사이트에서 또 동영상 사이트에서 또 여러 가지 자료에서 스마트폰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스마트폰에서 또 컴퓨터로 대형 화면으로 띄우기도 할 수 있고 또 프로젝트 빔으로 쏘기도 하고 또 선생에게 스마트폰으로 바로 보내주기도 하고 블루투스 통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찍 와서 중요하죠.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시간이 중요하죠. 일찍 와서 모든 자극과 장비, 오디오, 시청각 기기, 컴퓨터 전부 보여지고 들려지는지 또 이해되고 있는지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가동하고 구동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을 위해서는 거대한 교재에서 또 모든 시각자를 단순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파일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2분, 3분 사용한 게 중요한 겁니다. 1시간짜리 동영상 자료에서 여기에 맞는 건 2분, 1분 30초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의 각인화 시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생각을 지지하는 자료들. 자, 이런 걸 할 때는 지지하는 자료들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객관적인 자료, 뭐 전문가 자료도 있겠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넣어주면 좋겠죠. 우리 각자가 연설하는 것이 청중들이 우리 이야기를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때에 또 이것에 집중하는지 읽기 자료에 집중하는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조차 유인물을 나눠주지 않으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신이 표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겠죠. 연설할 장소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연설할 장소가 친숙해지고요. 또 미리 가서 둘러보고 또 마이크와 시각 보조 장비들을 사용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하고 같이 함께할 청중들을 분석하셔야 되겠죠. 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청중들과 일부 악수를 해요. 적을 만들 친숙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집단에서 하는 것보다 친구들 집단에서 연설하는 게 참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팬을 만드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팬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둬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그것을 그 당시에도 고쳐야 돼요. 최신판인지.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각자의 자료가 입에 이제 붙지 않는다면, 친숙하지 않는다면, 좀 불편하다면 우리 각자의 긴장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친숙해지게 사상이 머릿속에 남게 이렇게 안 보고도 설명할 정도로 해둬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골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긴장을 풀어야 돼요.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긴장을 좀 풀고요. 또 연설을 하면서 자신을 또 입체적으로 보이게 또 각인화되게 표현을 잘 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음성 크기가 또 그 청중석에 있는 장소에 맞게 잘 전달되게 하고요. 발음을 정확하게 또 그리고 자신감 표현된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긴장을 푼다면 이것이 성공적인 것이 될 것이고 우리 각자가 시각화한다는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퍼블릭 스피킹은 성공할 것이다.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청중석들이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깨닫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각자는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청중들은 우리 각자가 좀 흥미있고 좀 자극적이고 형식적이지 않게 재미있게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The show must go on입니다. The presentation must go on입니다. 그리고 사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각자가 신경감염에 대해서 너무 떨리네요. 이런 거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죄송하다. 어떤 문제에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다른 문제가 다르다 할 때 죄송하다는 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아채지 못하게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침묵하시고 잘 진행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매체에 집중시키는 경우가 있죠. 어떤 시각 자료에 집중시키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각자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죠?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 M에 하나 더 들어가겠네요. 그죠? 매트릭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메시지가 더 포함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각자는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 각자를 좀 주의를 집중하시고 또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메시지가 청중에게 향하도록, 청중에 전해지도록, 전적으로 120% 전해지도록, 열정이 전해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신경 감인성 연설 그런 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런 것이 글루코스 형성되어서 좋은 방향을 간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한 에너지를 좀 억제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그것을 생명력과 활동적이고 열정으로 가득 찬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면 대중적인 발표가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시각 보조 자료를 잘 알고요. 또 내가 미리 가서 발표할 자료와 버전이 맞는지, 문서 버전이 맞는지, 또 여러 가지 구축 자료가 맞는지를 하시고요. 또 마이크 연습도 해보시고요. 또 자신의 발표한 내용들을 또 녹음을 하셔야 되겠죠. 녹음을 해놓고 다시 또 들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중의 반박을 통해서 배운다는 점, 끝날 때는 배운다는 점 수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통해서 대중적인 발표를 할 때 장소를 좀 잘 아시고요. 그 다음 청중 부류들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내 자료에 대한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긴장을 푸시고 성공한다는 것 시각화,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죄송하다, 사과하다 이렇게 주눅 들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당당하게 하라는 거죠. 위풍당당하게 프레젠트 하세요. 그리고 매체가 아니라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프로젝트는 잘 관리되었고 그것이 가공 과정이나 또 발표 과정이나 또 질문 토론 형식으로 될 때도 멋있는 프로젝트 관리가 될 겁니다. 네, 탑마 좋은 말씀 올렸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잘 하시고요. 그것이 미리 잘 계획하시고 또 가정 발표할 때 멋지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